닥터와 스타가 함께 만드는 인생 이막 프로젝트 닥터앤스타 최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네.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거는 뭐 흥에 겹거나 슬픔이 좀 북받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네. 최지혜 아나운서 오늘 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동안 비법이 춤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춤을 추려면 무반주로는 힘들잖아요. 네. 춤에는 음악이 필수인데 이 상황에 따라서 춤과 음악이 감정을 진정시키기도 하고 네. 또 기분을 업시키기도 하고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아침 외출하기 전에 이렇게 몸 좀 이렇게 좀 덩실덩실 좀 움직여. 지금 이게 덩실덩실이죠? 네. 우리 그럼 한번 덩실덩실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하고 신나게.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닥터앤스타의 흥을 돋우는 분들이시죠. 닥터 군단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오프닝 주제가 있으면 선생님 뭐 자주 드세요? 네. 평소 즐겨 하세요? 하는데 오늘은 영 뭐 닥터 군단들 이미지가 몸치 이미지시라 춤으로 또 기분이 전환이 되니까 뭔가 치유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동작 치료 세라피라는 것도 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남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을 하잖아요. 의식하죠. 그래서 춤에 좀 관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는 게 어쩌면 또 건강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옛날에 네. 그 멕시코에서 한 1년 있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사람들은 보면은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어디든 그냥 멈춰 있는 곳에서 항상 춤을 춰요. 항상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해서 참 모든 게 치유가 될 수 있는구나. 이 춤이란 게 그래서 참 좋구나. 그때 그걸 느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못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길거리에서 춤추면 왜 저래?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몸을 흔드는 것도 리듬에 맞춰서 리듬 타는 거를 더 즐겨야 됐고 그런 감정을 발산하는 법을 저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스타는 흥으로 가득 찬 중년 인생을 살고 있는지 스타일상 주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아침을 깨우는 화려한 음악 소리. 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유연한 춤사 위에 에어로빅이 한창인데요.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스타.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현영입니다. 아, 제가 하는 운동 에어로빅이고요. 이 운동을 함으로써 그나마 제 체력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을 이렇게 신나게 시작을 해요. 아니, 이게 뭐죠? 닥터앤스타 필수 관문이죠. 스타 선서문. 진실되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리얼한 일상 공개 부탁드려요. 이제 어디 가세요? 저희 오늘 소풍 가요. 가을 소풍. 오, 같이 가실래요? 네. 시원한 바람을 찾아 소풍을 떠난 그녀. 일상 속에서도 그녀가 중시하는 건 다름 아닌 사람들과의 친목 도모. 곧 그녀들이 준비한 오늘의 메인 메뉴 돼지고기와 한우. 고기에서 눈을 못 떼네요. 저는 고기 너무 좋아해요. 고기를 안 먹으면 손이 떨리고 하루에 한 끼는 꼭 고기를 먹고 싶어요.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 역시나 고기만 먹는 모습인데요. 이 정도면 육식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상하게 고기가 그렇게 좋아요. 얼마나 자주 드세요? 냉장고에 매번 있고요. 이틀 정도만 안 먹으면 막 손이 떨려요. 오히려 쌀보다는 고기가 뭔가 반찬에 있어야지 아 내가 식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완벽해 보였지만 문제점 발견. 바로 육식 식습관이었습니다. 먹방의 신 하정우를 능가하는 김연영 먹방. 그리고 꺼내든 건 막걸리인데요. 막걸리는 소화 촉진해주고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고 또 막걸리 한 잔 먹으면 그만큼 음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게 건강 비법이라고 생각하고 다이어트 할 때도 저녁을 안 먹을 때는 요것만 먹고 자는 경우도 있어요. 마시고 마시고 그녀의 막걸리 사랑은 오래됐다는데요.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5년 된 것 같아요, 막걸리. 5년 됐어요. 저희 할머니가 가르쳐갖고요. 네, 매일 밤 5년 됐어요. 김연영의 중년 인생에서 막걸리는 빠질 수 없다고 합니다. 모자를 쓰고 있어도 항상 가방 속에는 모자를 하나 더 꼭 챙긴다고 하는데요. 저는요 모자를 항상 갖고 다녀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머리에 대한 핸디캡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머리가 약간
약간 쌍가르마가 있고 소갈머리가 없어서 키 큰 사람 위에서 보면은 소갈머리 없다고 그럴까봐 항상 모자를 써요. 중년 이후 깊어진 탈모 고민. 모자를 이용해 감추고 사는 게 습관이 되었지만 스트레스는 깊어만 갑니다. 오늘 닥터앤스타의 주인공은 개그우먼 김연영 씨입니다. 네. 이게 참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네.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막걸리를 매일 즐기시네요, 김연영 씨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계시고요. 또 건강한 막걸리를 챙기고 계시고 네. 알쏭달쏭한 중년 인생을 보내고 계신데요. 김연영 씨의 고민이 바로 탈모셨거든요. 네. 김연영 씨가 풍성한 모발로 샴푸 광고를 찍게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화면으로 메이크업 지켜보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김연영의 중년 인생. 하지만 그녀에게도 고민은 있다는데요. 머리도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막 쫙 이렇게 날리고 싶은데 숱이 없으니까 그걸 못해서 그게 좀 핸디캡이에요. 오랜 탈모 고민. 모자는 그녀의 콤플렉스 해소법이었습니다. 옛말에 여자는 절대 대머리가 없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 보니까 정말 여자들도 탈모가 많고 부분적으로 막 원형 탈모도 생기고 이래갖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오래요.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막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병이었네요. 다시 뚜껑 쓰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 개그우먼 김연영 씨와 함께 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서 근데 실제로 뵈니까 더 어려 보이세요. 아 그래요? 진짜 하나도 안 변하고. 저희가 이제 사전 VCR을 봤거든요. 시작부터 에어로빅을 열심히 하는 모습에 다들 감탄을 하셨거든요. 매일 하는 거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요, 제가 노래를 못해요. 그리고 춤을 사실은 못 춰서 에어로빅을 네. 시작했거든요. 근데 음치인 사람이 역시 몸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했는데 어제 온 사람처럼 춤을 춰요. 어쩜 이렇게 안 되냐고 웃기려고 우리 부른 거 아니냐고. 정말 직업을 잘 타고난 것 같아요. 개그우먼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넘어가는 게 참 많아요. 제가 방송을 좀 쉬었다가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되면서 한 3개 프로가 잡혔는데 다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에 일어나 1시에 막 오징어 배 타야 되고 그럴 때 대상포진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 대한 욕심도 많지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가 정말 다행이래요. 제 대상포진은 엉덩이에 났거든요. 이게 입술이나 이런 데로 올라오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VCR을 보니까 항상 밝고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으세요. 해피바이러스의 원천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아, 사실은 뭐 데뷔 때 제가 막 이렇게 점 찍고 나오고 막 웃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갖고 사람들이 저 보면 되게 밝은 줄 아는데 제가 뒷면에는 우울증도 심하고 이런 대상포진 같은 것도 우울증에서 오거든요. 나만의 이런 고통들이 되게 많은데 그나마 이 직업이 개그우먼이란 것 때문에 항상 만나면 웃고 저로 인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때문에 제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6시 내 고향이란 방송에 먹방을 하러 다니거든요. 네. 갔다 오면 살이 2kg에서 3kg가 그 자리에서 쪄요. 왜냐면 하루에 5개를 먹을 때도 있고 제가 또 많이 먹어야지 예쁜 여자들처럼 막 이쁘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NG가 나면 NG가 날 때마다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한 3kg씩 부어오니까 그 방법이 이제 저녁을 굶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굶으면 너무 배가 고픈데 막걸리를 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포만감도 주고 저녁 때 잠도 잘 오고 그다음에 유산균 효과가 있어 그 다음날 배변 활동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강아지들도 되게 예뻐 보이고 인생이 갑자기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걸리가. 그러니까 강아지들하고 같이 같이 드신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애들이 2마리가 있거든요. 부산댁하고 막내. 걔네들을 이렇게 앞에다 앉혀놓고 팁을 줘요. 1,000원씩. 그래 애들이 이렇게 하면 어머 걔네들이 이게 한 잔 먹었을 땐 덜 이뻐 보이다가 한 3잔째 넘어가면 너무 이뻐서 가진 돈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걸리 얼마나 드세요? 하루에 한 병 정도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잔이 병. 아니고 한 병? 예. 그럼 일주일이면 며칠이나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4병 정도 마시죠. 촬영 이틀 가는 거 빼고. 촬영장에서도 마셔요. 보통 농촌으로 가기 때문에 동동주나 뭐 딴 종류의 막걸리들을 마셔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매일 마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 병 정도 마시면 취하세요? 아니면은 취하죠. 제가 얘기했죠. 취해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털이 더 하얗게 되고 눈이 반짝반짝하게 보여갖고 아 이래서 남자들이 술을 먹고 저녁 때 돈을 쓰는구나. 다 주고 싶더라니까요. 저는 계속 모자를 쓰고 계단도 저보다 위에 올라가면 되게 불편하고 뭐 저보다 키 큰 사람 만나면 정말 속옷 보이듯이 제 뒤통수를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저를 마주친 다음에 키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들 키가 커요? 막 이러고. 예. 굉장히 오랜 시간 필요로 하는 그 치료거든요. 탈모 네, 치료라는 게.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 안 되셨는데 그동안에도 변화를 그럼 좀 느끼시나요? 좀
제가 이렇게 만져봐도 좀 네. 숱이 좀 많아진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느낌이 이 뭐가 풍성한 술술 것 올라오는 같고? 느낌이고 인생에 막 제2단계가 막 벌어질 것 같고 막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고 예. 네. 머리숱만 많아져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사실 사실 머리에 머리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모는 사실 굉장히 장기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네.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연영 씨의 이 뷰티 처방전 같은 경우도 완성이 아니라 시작 단계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김연영 씨의 뷰티 고민이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엔 저희가 몸 건강 체크하러 건강검진 현장 가보겠습니다. 에어로빅으로 건강과 다이어트를 챙기던 김연영. 그러나 육식과 막걸리를 즐기는 식습관. 모르는 게 약이다. 건강검진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좀 있으면 갱년기고 뭐 여자로서 이렇게 좀 끝나는 제가 시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되죠. 좀 빨리 올까봐 갱년기 같은 경우 이런 거.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데뷔했을 때도 걸음걸이가 한쪽으로 찌그러졌거나 뭐 어디 다리 불편하냐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봐. 네, 건강검진까지 살펴봤습니다. 요즘 이제 건강검진을 좀 해야 될 나이신데 어떻게 평소에 건강검진 저희 좀 집 하세요? 가훈이요 네. 모르고 죽자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방송 아니었으면 건강검진 하기 싫었어요. 듣고 보니 운동의 효과를 조금 반감시키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코미디를 했을 때도 제 별명이 찌그리였거든요. 제가 한쪽으로 부르면 내가 이렇게 가고 항상 이렇게 뭔가가 찌그러져 있다는 얘기를 20년 전서부터 사실은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신체를 이용해서 저는 먹고 살았거든요. 네, 이걸 갖고 웃겼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땀 빼기 위해서는 운동보다 사우나 찾으시고 또 잠자기 위해서는 알코올에 의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이고 더 건강한 방법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영 씨의 인생의 뷰티 키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탈모라고 하면 보통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탈모가 요즘은 후천적인 원인도 많다고 해요. 김연영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네. 오는 탈모세요. 후천적인 원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스트레스라던가 불규칙한 생활이라던가 음주, 흡연, 다이어트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서는 머리 쪽으로 열이 몰리면서 두피 열사화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탈모 유형에 속하세요. 모근이 아직 있고 좀 가늘어지고 이런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나 발모 치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예 모근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형외과적으로는 모발 이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할 수가 김연영 씨뿐만 아니라 탈모 고민하는 중년 여성들이 많으신데 오늘 아마 많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요즘 모자 갖고 다니세요? 요즘은 좀 덜 갖고 다녀요. 네. 갖고 모자가 또 저가 어울리기 하기 때문에 네. 쓰긴 쓰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은 자신 있어서 오늘도 네. 모자 하나도 없이 그냥 머리 네. 이렇게 내놓고. 네, 그 탈모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뭐 큰 힘이나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네. 우리 모든 중년 여성들이 탈모의 고민으로부터 해결될 때까지 닥터앤스타가 응원하겠습니다. 닥터앤스타 김연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김연영 씨의 메이크오버 체크리스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연영 씨의 메이크오버 체크리스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쁘세요. 이게 한 4년 전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안 변했어요. 4년 전이나 자, 지금. 탈모 한의원에서 두피약 도포와 침 치료, 한약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체외 충격파 운동 치료를 하셨고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기력 보강을 위해서 공진단 처방을 하셨습니다. 이상 메이크오버 체크리스트였습니다. 네, 수면은 피로와 마음의 최상의 약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수면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뜻이겠죠. 김연영 씨도 딥슬립을 통해서 건강한 인생이 찾아오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김연영 씨 덕분에 더 신나게 웃고 떠들다 네. 보니까 오늘 밤에 더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닥터앤스타 함께하니까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제가 귀가 조그맣고 어렸을 때부터 오래 안 살려고 원래 40까지만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50을 바라보고 있어갖고요. 제2의 그걸 한번 체크해보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고요.
또 안 좋은 데가 있고 좋은 데도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네요. 이번 계기로 건강을 잘 챙겨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인사드릴게요. 네, 스타 중년 인생의 건강 파트너 닥터앤스타. 다음 이 시간에는 스리랑 부부의 지씨 아줌마 지영욱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